전국 교구에서 내놓은 사목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 제주교구는 각각 친교회 공동체, 가정 복음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협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카리타스협회는 가톨릭 사회복지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대정부 공식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과 김장김치를 나눠온 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 바오로회가 올해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재료 농사부터 김장까지 정성을 담은 전주교구 문정본당의 사연부터 다채로운 나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대림 제1주일을 맞아 전국 각 교구의 사목교서를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 제주교구의 사목교서를 소개합니다. 각 교구는 친교회 공동체, 가정 복음화, 시노드 정신을 사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광주대교구는 사목교서에서 가난한 이들과 청소년, 생태환경, 모든 계층을 위한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사목교서를 통해 교구의 사목 방향은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 청소년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생태환경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모든 계층과 소통하는 교회 4가지 기둥을 기초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옥 대주교는 코로나19 이후 교회를 떠난 이가 많아지고 시대 변화 속에서 교회가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 본연의 역할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대와 나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청소년이 경쟁과 성공만을 목표로 살며 불평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동의 집인 지구에 관심을 두고 신자와 사제, 수도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옥대주교는 4가지 사목 방향을 중심으로 가난과 복음에 우선하며 노인과 이주민, 난민, 장애인, 노숙인을 위한 사목을 펼치며 친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주교구는 2037년 교구 설정 100주년을 기다리며 새로운 가정 복음화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사목교서에서 전주교구는 하느님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 성찰예와 기도생활 묵상, 사랑의 실천 5가지를 목표로 한다며 이런 실천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정 복음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주교는 가정은 인간이 걷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오늘날 위기에 놓인 가정을 치유하고 새로운 가정 복음화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전주교구는 새로운 가정 복음화를 위한 3년 동안의 사명도 발표했습니다. 2024년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2025년은 생명에 봉사하는 가정, 2026년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정입니다. 김주교는 신자들에게 가정 성화를 위한 미사 봉헌을 비롯해 가정기도와 묵상, 가정교리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교구는 시노드 정신을 사는 교회,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는 시노드 정신을 사는 교회는 공통된 품위를 인식하고 선교하고 겸손하며 환대와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주교는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두고 스스로 복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문 주교는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으로 이어지는 미래 세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창우 주교는 제주교구는 2024년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소공동체를 통해 제주복음화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가톨릭 사회복지의 구심점이 될 한국카리타스협회가 최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습니다. 회원 법인들은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협회 창립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초대 이사장 조규만 주교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사랑이 퇴색되고 남용되고 무감각해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사회복지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존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은 잃어도 사랑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이어 상임 이사 정성환 신부는 창립 선언문에서 한국 가톨릭 사회 복지계의 법적 기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구를 통해 더 어렵고 낮은 곳을 지향하는 카리타스의 고유성을 지키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카리타스 협회는 앞으로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이 카리타스 정신과 가치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구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가톨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표해 대정부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석자들은 창립 총회에 앞서 조규만 주교 주례와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창립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나눠왔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는데요. 올해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는 김치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겉보기엔 일반 김치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김치에는 전주교구 문정본당 공동체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문정본당 신자들은 김치를 만들기 위해 직접 배추와 고추, 양념에 쓰이는 채소 농사까지 지었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갔습니다. 정성과 기도 양념까지 더해진 한정판 김치인 셈입니다. 신자들이 직접 김치를 담근 사연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에 동참하고 판매 수익금은 성정 건립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빈첸시오회를 통해 서울대교구 220개 본당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서울대교구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에는 지난 2일 명동 가톨릭 회관 앞마당에서 2023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전한 김치만 약 800상자, 이미 지난달에 전한 서서울 지역과 오는 9일 전달할 동서울 지역 본당분까지 합치면 2100상자, 무게로는 17톤에 육박합니다. 손희송 주교는 토지의 박경리 작가가 힘들어하는 후배 문인들에게 직접 농사지어 밥을 차려 대접했다는 예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과 사랑이 담긴 밥 한 끼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이 김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교구 문정본당 주임 안봉환 신부는 직접 농사짓고 김치를 담근 8개월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서울대교구 빈첸시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 또한 그런 응답을 인해서 사랑을 담아 이 김장을 담았습니다. 올해 사랑의 김장 나눔에는 남국현, 박기주, 오창선 신부 등 서울대교구 성사전담 사제와 본당 주임 신부, 빈첸시오 회원 등 700여 명이 후원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수원과 춘천, 원주교구가 오는 8일 사제 서품식을 거행합니다. 수원교구는 8일 오후 2시 정자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합니다. 서품식에선 교구 상현동 본당 출신 지현승 부제를 비롯한 18명이 새 사제로 탄생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수원교구 사제 서품식을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춘천교구는 8일 오후 2시 가톨릭 관동대학교 성 세바스티아노 스포츠센터에서 사제 서품식을 거행합니다. 교구장 김주영 주교 주례로 봉헌되는 서품식에선 초당 본당 김만식, 청호동 본당 김찬우, 수무숲 본당 박훈민 부제가 사제품을 받습니다. 이들 새 사제의 첫 미사는 수품 다음 날인 12월 9일 출신 본당에서 각각 봉헌됩니다. 춘천교구 사제단은 서품되는 사제들이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교구민 모두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주교구도 오는 8일 오후 2시 배론 최양업 신부 기념 대성당에서 교구장 조규만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합니다.
서품식에선 용소막 본당 강형규 부제가 사제품을 받고 사목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는 8일은 한국교회 첫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의 순교일입니다. 첫 순교터인 전주교구 전동성당에선 내일부터 사흘 동안 2023 전동 순교제가 열립니다. 전동 순교제는 먼저 내일 오전 11시 이분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를 주제로 봉헌하는 미사로 시작됩니다. 미사 중에는 권상현 본당 주임 박상훈 신부가 특강을 진행합니다. 미사 후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기념음악회가 열립니다. 모레 7일 오전 11시에는 순교자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오후 2시에는 순교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제로 순교성지 새남터 본당 주임 백남일 신부의 특강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11시에는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집전으로 한국 첫 순교자 순교기념일 미사가 거행됩니다. 윤지충 성당과 권상현 성당 교우들도 이날 미사에 함께합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초남이 성지 순례가 진행됩니다. 첫 순교터인 전동성당은 12월 8일을 뜻있게 지내기 위해 공동 자선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본당 신자들뿐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자선 봉투를 배부해 공동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금액은 익산 성글라라 봉쇄수도원 재건축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연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심히 살아낸 한 해이지만 괜히 헛헛한 마음이 찾아들기도 하죠. 하지만 유독 더 헛헛하고 추운 연말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6개월이지만 보상은 요원한 채 마음은커녕 몸을 기댈 곳조차 잃은 사람들. 정부가 인정을 한 피해자만 10,000명이고 피해 유형도 천차만별인데 최우선 변제금 기준에 현실감이라고는 없고 다가구나 근생빌라 피해자의 경우 그마저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만 4건인데요. 내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피해자들의 의견은 얼마나 관철되고 제대로 된 대책과 근절 방안이 나오는지까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